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3월 19일 토요일 새벽 5시 10분입니다. 와, 감탄사 먼저 나옵니다. 미국 증시가 연 4일째 상승을 했습니다. 한 주간 상승폭이 1년 4개월 만에 2020년 11월 6일 그 이후에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화, 수, 목, 금 계속 올랐죠? 연 4일째. 다우가 0.8% 상승 34,754. 나스닥 2% 이상 올랐습니다. 13,893. S&P 500은 1.17% 상승해서 4,46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01% 3,432.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술주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또 팡이라 그러죠. 팡 플러스주들 많이 상승했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출발했어요. 장 막판까지 어제처럼 똑같이 꾸준히 우상향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번 주 주간 상승률 보면 다우가 5.5% 상승, S&P 500이 6.2% 상승, 나스닥이 무려 주간 8.2% 상승. 보통 연간으로 보면 S&P 500 1년에 8%, 10% 이렇게 오르는데 주간 단위로 나스닥이 8.2%나 상승했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들이 상승했어요. 애플이 2% 이상 올랐습니다. 163달러. 엔비디아 많이 올랐습니다. 6.81% 올랐어요. 264달러. 엔비디아가 3월 14일 월요일 며칠 전이죠. 213달러 최하였습니다. 테슬라도 3월 14일 이번 주 월요일 날이 최저가였어요. 엔비디아가 213달러에서 전 고점 대비 35%, 36%나 하락했습니다. 4일간 무려 24% 상승했어요. 화, 수, 목, 금 4일 상승하는 동안. 테슬라는 3.88% 상승했어요. 다시 900달러 넘었습니다. 700달러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월요일 날 엔비디아가 213달러 최저가로 내려갔듯이 3월 14일 월요일 테슬라도 766달러였어요. 그런데 4일 만에 38%, 4일 동안 상승한 것이 4일 동안에 18% 상승했습니다. 4일 동안 엔비디아가 24%, 테슬라가 18% 상승했어요. 이 정도면 웬만한 종목들 1년 상승률, 만족스러운 상승률을 4일 동안에. 그러니 테슬라, 엔비디아 정말 세계 1등 종목 아닙니까? 그런데도 36%, 38%씩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을수록 그만큼 등락의 폭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리비안, 미국의 전기차들 다 올랐어요. 테슬라 3.88% 올랐죠. 리비안 8.24%, 루시드 4.14%.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또 중국 전기차들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하루 좀 쉬더니 요즘 아주 급반등 중이죠. 니오 11%, 샤오펑 15.14%, 리오토 12.31%, 중국 전기차 3인방이 11, 12, 15%나 아주 급상승. 이 정도면 폭등입니다. 또 알리바바 바이두가 어젠 좀 쉬더니 오늘 많이 올랐어요. 알리바바 7.87, 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바이두가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습니다. 1.28%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주들도 다들 올랐는데 ASML 3.94% 많이 올랐습니다. 679달러. ASML도 엔비디아, 테슬라, ASML 세계적인 종목 아닙니까? 그런데도 ASML도 최고가 대비 테슬라 38% 떨어졌죠. 엔비디아 36% 떨어졌죠. ASML도 35%나 하락을 했어요. 그 후에 4일 동안에 19%, 테슬라 18%인데 ASML은 19% 4일 동안 상승했습니다. 오늘 마이크론만 1.38% 하락하고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4일 동안 급상승을 하니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많이 투자하죠.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
TQQQ 정말 많이들 투자하고 계십니다. 테슬라와 1, 2등을 다툴 정도로 많이 투자해요. 4일간 무려 33% 폭등을 했습니다. 4일 동안에 지속적으로 올랐으니까. 1년 4개월 만에 주간 상승률 상당히 최고로 올랐으니 레버리지가 당연히 같이 따라 올랐죠. TQQQ가 4일간 33%. 근데 이것은 적게 오른 거예요. 반도체 SOXL은 40%. FNG는 팡플러스주도 많이 올랐죠. 그 덕분에 4일 동안에 무려 60%나 상승했어요. 그런데 전 고점 대비로 보면 아직도 많이 하락한 상태예요. 4일 동안 33, 40, 60%나 올랐다는데 전 고점 대비하면 TQQQ 아직 40%나 하락을 한 상태예요. SOXL도 46%, FNGU 56%.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4일 동안에 40%, 60%씩도 올랐는데도 전 고점 대비 아직도 반토막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켓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돼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정말 사고 싶어도 평상시에는 꼭 참고 사지 않고 있다가 요즘처럼 20% 이상 나스닥 필라델피아 떨어지죠. 이런 경우는 흔치가 않지만 1년 중에 보통 보면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보통 8%, 10% 떨어지는 경우가 몇 번씩 나와요. 그렇게 되면 레버리지는 25%에서 30%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때까지 참았다가 그것이 1년에 매수 기회가 한 번이 오든 두 번이 오든 1년 내내 안 오면 사지 마세요. 안 사면 되죠. 레버리지는 매수하고 싶은 마음을 꼭 참으셨다가 이렇게 뚝뚝 떨어졌을 때 그때 잠깐 매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주가가 올라간다고 마냥 따라갔다가는 한번 꼬꾸라지게 되면 크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복구되려면 그만큼 또 오래 걸리게 되죠. 공포지수 VIX는 오늘 무려 7%나 하락을 했습니다. 23.87포인트예요. 20포인트 이하로 내려와야 할 상황입니다.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페드의 긴축 행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제 가시면서 시장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드가 미 경제의 펀더멘탈 강하게 판단했습니다. 투심도 되살아나는 모습이에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가 증시에 미치는 충격파도 상당히 완화된 상태입니다. 종목별로 보면 기술주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해리스 파이낸셜이라는 제이미 콕스 매니징 파트너는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연준의 금리 인상 전 기술주들의 매도세가 거세졌으며 이후 불확실성이 회수되면서 안도레를 펼치고 있다. 이제 금리에 대한 모든 불확실성을 기본적으로 제거했으므로 기술주는 다시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 공급 부족 우려 또 저가 매수에 다시 배럴당 $100 넘었는데 오늘 1.72달러, 1.7% 또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는 103달러 마감하고 오늘은 104.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은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시도에 별 진전이 없어서 만약에 푸틴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거나 또 중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아서 중국에까지 미국과 유럽 쪽에서 경제 제재까지 간다면 또 더 나아가서는 푸틴이 핵 공격까지 감행을 한다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말아야 할 정도까지 전개가 된다면 증시는 다시 한번 크게 폭락을 할 것입니다. 또 에너지 공급 교란이 앞으로 또 심각해질 경우 증시가 다시 한번 큰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협상이 잘 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즉각 해제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예요. 따라서 경제 성장률 하락, 인플레이션 충격이 현실화할 가능성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포기 문제에 대해서 상당 정도 입장차를 좁혔다고
러시아 측 협상 대표 메든스키 대통령 보좌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는 가운데 협상 기대감 현재 피어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이든지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화수목금 연 4일째 아주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모든 기술주들, 빅테크주들이 상당히 많이 뛰어올랐고 특히 전기차, 중국 전기차주를 알리바바, 바이두까지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